자, 우리 이어서 8번 봅시다. 그린 가는 온도 T에서 고체 염화나트륨에 자발적으로 용해되는 과정의 모형을,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의 델타 H, 엔탈피 변화와 T 델타 S, 뭐예요? 온도 곱하기 엔트로피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바로 볼게요. 기억, 델타 H1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자, 엔탈피 변화가 0보다 크다. 무슨 반응? 흡열 반응 얘기하는 거죠. 그럼 델타 H1이 뭔데? 지금 반응 전후를 보니까 어때? 이온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다가 델타 H1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돼? 이온들끼리 간격이 조금씩 벌어진 걸 볼 수 있죠. 아, 이온들 간의 간격이 벌어졌다. 우리 원래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간에는 뭐가 있어서?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서 서로 꽉 끌어당겨서 붙어있는 모양인데, 얘네를 떨어뜨렸다는 건 뭐야?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가해서, 정전기적 인력보다 센 에너지를 가해서 그 둘 사이의 거리를 벌려놨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즉 얘네들은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이온들 사이에 벌어졌다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에너지 흡수, 흡열 반응이죠. 따라서 기억, 맞는 얘기 되겠네요. 다음 니은, 닫힌 개에서 절대값 델타 S G, 이제 G의 엔트로피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걔가 크다, 뭐보다? 절대값 델타 S 개보다. 그럼 얘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일단 자발적인 반응이니까 뭐가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쵸? 자발적 반응이니까. 근데 우리 전체 엔트로피는 뭐랑도 같고, S 전체는 델타 S 개의 엔트로피에다가 플러스 델타 S 주위의 엔트로피를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0보다 크다는 거네. 그런데 우리 지금 델타 H가 0보다 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슨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고, 전체 H1 플러스 H2로 한 게 흡열 반응이라는 거 알고 있고, 흡열 반응일 경우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어떻게 되겠다?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는 0보다 작아야겠다. 왜? 흡열 반응은 주변에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델타 S 주위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델타 S 개는 크다. 뭐보다? 마이너스 델타 S 주위보다. 이렇게 되는데, 각각 절대값 씌웠을 때 어떻게 나오겠어? 일단 델타 S 개는 우리가 양수인 걸 알고 있죠. 왜?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큰데 개 플러스 주위가 0보다 크다며. 근데 개는 음수라며. 그럼 당연히 얘는 양수가 돼야겠지. 그래서 절대값을 풀어주면 그냥 델타 S 개가 나올 텐데, 델타 S 주위 같은 경우는 지금 델타 S 주위 거리가 0보다 작다는 거 알고 있죠. 왜? 흡열 반응이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없애줬을 때 뭐가 나야겠다? 마이너스 델타 S 주위가 나야겠다. 그래서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니은을 풀어줄 수가 있잖아. 근데 우리 아까 델타 S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다 해서 바꿔줬더니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우리 따라서 니은은 맞다고 틀리다고 얘기를 해야겠네. 부등호 방향이 반대죠? 얘는 델타 S 개가 주위보다 큰 거고, 얘는 주위가 개보다 큰 거니까 니은 틀리다고 해야겠네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전체 엔트로피는 0보다 크잖아. 그죠? 왜? 자발적 반응이니까. 거기서 델타 S 주위의 엔트로피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흡열 반응이니까. 따라서 델타 S 개의 엔트로피 변화가 주위의 엔트로피 변화보다 커야 델타 S 전체 엔트로피 변화가 0보다 크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니은 틀렸고요. 다음 디귿. T에서 온도를 높이면 용해 과정에 절대값 델타 G는 작아진다라고 했어. 얘 또 절대값이 붙었네. 일단 델타 G는 우리 뭐라는 거 알고 있어? 델타 H 마이너스 델타 T, T 델타 S라고 해야죠. T 델타 S인데,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여기서 계산하면 어때요? 델타 H가 T 델타 S보다 훨씬 작으니까 당연히 둘의 차는 0보다 작다고 나오겠죠. 당연한 얘기죠. 왜? 자발적 반응이니까 깁스 에너지 변화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될 때 T를 더 올린대. T를 더 올리면 엔탈피는 그대로 있더라도 뭐가? T 델타 S가 더 커지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다? 당연히 델타 G 자체는 더 작아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인데 T가 커진 거니까. 그렇지만 이미 델타 G가 음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값을 붙인 애는 그 값이 더 커져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둘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 디귿도 틀렸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8번에 맞는 거 기억밖에 없죠.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9번 볼게요. 다음은 25도씨에서 세 가지 물질의 표준 환원 전이와 이 물질과 관련된 산화 환원 반응의 표준 자유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네, 자료 보시면 어차피 다 표준 환원 전이 나타난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고요. 보기를 보니까 보기 바로 보면 기억 1 몰농도 HCl에 A를 넣으면 H2가 발생한다. 이 반응은 뭘 얘기하는 거야? HCl 플러스 A가 뭐가 되는 거야? HCl에서 H 플러스가 수소기체가 되고 ACl이 되는 거. 즉 양이온들끼리의 변화로 보면 H 플러스하고 A가 만나서 A는 A 플러스가 되고 H는 H2로 속출이 되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기체로 날아가는 이런 반응을 얘기를 하는 거네. 그쵸? 그럼 우리 이 주어진 반응의 전지 전이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일단 A가 A 플러스 이온으로 양이온화 되는 반응이니까 첫 번째 주어진 반응의 반대 반응이죠. 역반응이니까 표준 환원 전이가 어떻게 될까? 산화 전이는 어떻게 되겠다? 마이너스 0.8V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H 플러스가 H2가 되는 반응은 뭐야? 자, H 플러스 두 개 H 플러스가 전자 받아서 그냥 H2가 되는 반응. 얘는 우리 표준 환원정이 0이라고 얘기를 했죠. 따라서 전체 전지전이 마이너스 0.8V가 나오겠고 마이너스 0.8V면은 비자발적 반응이죠. 따라서 기억에서 이런 반응 일어나지 않겠다. 기억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X는 0.8V보다 작다라고 했는데 X는 지금 B 이온이 B가 되는 환원 전이를 나타내는 거죠. 걔는 어떻게 비교를 해야겠다? 아래 우리 네 번째 식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야겠다. 네 번째 식을 보시면 A하고 B2 플러스가 만나서 A 금속은 A 이온이 되고 B 이온은 B 금속 형태로 이제 석출이 되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때 깁스 에너지 변화가 0보다 크다라고 했어. 0보다 크다는 건 비자발적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어진 반응이 비자발적이라는 건 뭐야? 이때 전지전이 이 셀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셀의 크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 지금 얘는 A가 A 이온이 되는 반응이니까 첫 번째 반응이 역반응 마이너스 0.8V 나올 테고 B2 플러스가 B가 되는 반응이니까 두 번째 반응이죠. 그래서 그때 환원전이 X 나온다. 얘네 둘을 더한 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0.8부터 이쪽으로 넘겨주면 뭐가 되고 X는 작다 0.8보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따라서 니은 맞는 얘기 되네요. 3번이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니은이 없으니까. 자, 마지막 디귿 C 플러스 2A 플러스가 다음과 같은 반응 C2 플러스하고 플러스 2A로 반응 2A가 생성되는 반응의 표준 전지 전이는 1.56V이다.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아무튼 이 반응의 표준 전지 전이가 1.56V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주어진 반응을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지. 먼저 C가 C2온이 되는 반응이니까 세 번째 반응이 역반응이죠. 따라서 플러스 0.76V 이렇게 나오겠고요. 거기다가 A는 이온이 금속 상태로 이제 속출되는 반응이니까 첫 번째 그대로 전이 따라가면 되겠다. 플러스 0.8V가 되겠다. 둘이 더해주면 그냥 플러스 1.56V 나오죠. 디귿 맞습니다. 그럼 우리 니은 디귿 맞으니까 9번의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0번 볼게요. 다음은 25도씨에서 HA와 HB의 이온화 반응식과 이온화 상수를 나타낸 것이다 했어요. 자료 이렇게 나와 있고 이온화 상수 여기 써 있죠. 자, 이때 보기 보면 기억 염기의 세기는 A-가 B-보다 세다 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HA하고 HB를 산으로 보고 A-가 B-를 짝염기로 본 거죠. 짝염기. 자, 그럼 짝염기의 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산의 세기가 셀수록 짝염기의 세기는 약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따라서 염기의 세기가 B-가 A-보다 세려면 산의 세기는 뭐가 더 A-가 B-보다 세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때 이온화 상수를 보니까 어느 게 더 이온화가 잘 돼? A가 더 이온화가 잘 되네. 우리 이온화가 더 잘 된 녀석이 산의 세기가 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A의 산의 세기가
B의 산의 세기보다 세고, 따라서 염기의 세기는 반대로 B의 염기의 세기가 A 염기보다 세겠다. 기억, 맞는 얘기 되겠네요. 그 다음 니은 1몰롱도 HB에서 HB의 이온화도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다 했어요. 이거는 구해줘야 되죠. 뭐 이거 공식을 외우신 분들은 공식 바로 쓰시면 되고요. 뭐 KA는 C알파 제곱이죠. 쟤를 쓰셔도 되고, 만약에 공식을 못 외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직접 평형상수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이온화 상수를 구하는 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된다. 어떻게? HB의 몰랄 농도 분의 뭐 물은 액체 상태지 수용액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무시하죠. 그리고 B- 곱하기 H3O 플러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더라. 근데 지금 우리 HB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산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 약산이기 때문에 HB의 몰 농도는 그냥 초기 농도랑 같다고 얘기를 해서 여기를 1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고, B하고 H3O 플러스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얘기할 수 있죠. 1이라고 쓰지 말고 지금은 초기 농도 C라고 써놓을게요. 왜냐하면 KA 이퀄 C알파 제곱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여기를 C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 B-하고 H3O 플러스의 농도는 뭐가 되겠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이온화도 알파의 개념이 뭐야? 초기 농도분의 이온화된 농도를 여기서 뭐라고 넣을까요? 그냥 X라고 넣을까요? 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X는 뭐다? C알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네. 그러면은 이 C알파를 각각 B-하고 H3O 플러스에 넣어주면 C알파 곱하기 C알파가 되겠죠? 여기 C 만나서 없어지고 뭐가 되더라? 평형상수 KA는 C알파 제곱이 된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니까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퀄 뭐가 되는 거야? 초기 농도 1.0몰 농도라고 줬죠? C는 1이고 알파 제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파는 뭐가 되겠어?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되겠네요. 니은 맞네요. 다음 디귿 25도씨에서 H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HB 플러스 A 마이너스로 이렇게 평형상수 K,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평형상수 K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다. 이렇게 나왔네.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우리 디귿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쓰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넘어가서 쓸게요. 자, 우리가 각각 우리 첫 번째 반응하고 두 번째 반응에 이온 상수를 구한다면 어떻게 돼요? 먼저 KA 첫 번째 반응이니까 1이라고 할게. KA1은 뭐가 돼요? HA분의 A 마이너스 곱하기 H3O 플러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KA2는 어떻게 돼요? HB분의 B 마이너스 그리고 H3O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반응이 뭐예요? HA 플러스 B 마이너스구나. HA 플러스 B 마이너스가 HB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반응을 원하는 거잖아. 그럼 얘 평형상수를 구한다고 하면 K는 뭐가 되겠어요? HA 곱하기 B 마이너스 분의 HB 곱하기 A 마이너스다. 얘를 구하는 것과 같아지는 거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랑 같다? 얘는 잠시만요. K1분의 KA1분의 KA2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를 계산해주면 뭐야 지금? A 마이너스 그리고 H3O 플러스 분모가 HA일 때 KA2는 HB분의 B 마이너스 H3O 플러스 얘를 계산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얘랑 만나서 이거 없어질 테고 나오는 게 뭐야? HB 곱하기 HA가 아니구나. A 마이너스 분의 HA 곱하기 B 마이너스가 되네. 역수네요. 그쵸? 그죠? 얘가 KA1분의 KA2가 얘가 나왔으니까 얘랑 서로 역수관계잖아. 따라서 K는 뭐랑 같겠다? KA2분의 KA1 역수한 것과 같겠다 얘기할 수 있겠죠? 수치 대입한다고 하면 KA2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제곱이고 KA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제곱이니까 계산한다고 치면 뭐가 되겠어요? 2 곱하기
10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우리 디귿에서 구한 값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은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K 값은 뭐가 나와야 된다? 2 곱하기 10의 5제곱. 그럼 디귿 틀리니까 기억 니은만 맞죠. 10번의 정답 몇 번? 3번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우리 11번 볼게요. 그림은 25도씨 일기압에서 아요딘화 수소 HI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과 관련된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그냥 한번 쭉 훑어보시고 보기 바로 들어갈게요. 기억 HI의 생성 엔탈피는 53몰이다 했어요. HI의 생성 엔탈피 기체 상태에서 생성되는 거니까 53몰이라고 계산하는 건 맞는데 뭐야 지금 얘는 H2 플러스 I2가 2HI 즉 2몰을 생산할 때 생성 엔탈피죠. 따라서 얘를 2로 나눠줘야 생성 엔탈피가 되겠네요. 기억 틀렸고요. 그럼 기억 틀렸으니까 얘 안 되겠고 니은 HI의 결합 에너지는 298kJ/몰이다. 그럼 뭘 계산해야겠어? HI가 뭘로? H하고 I로 분리될 때를 봐야겠네. 즉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 봐야겠죠? 그거 계산하면 몇입니까? 151 플러스 436 거기에 플러스 요만큼 더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요만큼이 어떻게 되겠어? 62 빼기 53 하면 되겠네. 9만큼이 되겠다. 계산하면은 얘랑 더해주면 160이고 그러면은 596인데 얘를 어떻게? 2로 나눠줘야겠죠. 왜? 2HI가 두 개의 H하고 두 개의 I로 분리되는 거니까 얘를 2로 나눠줘야 그렇죠. HI 1몰의 결합 에너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2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298 나오네요. 니은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H2 플러스 I2가 두 개의 HI로 되는 반응은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이다 얘기했네요. 뭐 이런 문제들을 솔직히 모의고사 풀어보신 분들 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단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부터가 얘는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모든 온도에서 자발적이라면 0켈빈일 때는 어떻게 될 건데 0켈빈 0켈빈 뭐예요? 절대 영도라고 하죠. 모든 분자의 움직임이 제로가 되는 시점이에요. 즉 모든 분자는 움직임이 없어지는 시점인데 얘네가 그럼 자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일어나겠어?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가능한 거 니은 되겠습니다. 니은만 되니까 11번의 정답 2번이죠. 다음 넘어가서 우리 12번 볼게요. 그림은 고체 X와 Y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60도에서 포화 상태 X 수용액 Xg과 Y 수용액 Yg의 온도를 20도 낮춰 석출되는 고체 X와 Y의 질량비가 3대 2일 때 Y분의 X를 물어봤네요.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 자, X부터 그럼 60도에서 20도로 낮출 때 얼마만큼 석출될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X가 60도에서의 용해도가 80이래, 80. 즉, 물 100g에 X 용질이 80g 녹는다. 이 얘긴데, 그럼 얘를 우리가 농도로 환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물 100g에 용질 80g이니까 총 180g 중에서 얼마만큼이, 80g만큼이 뭐다? 용질이라는 걸 알고 있죠? 반대로 가면 180g 중에서 100g만큼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수용액 Xg에서는 어떻게 했어? 얘 곱하기 X를 하면은 얘랑 나눠주면 9분의 5죠? 9분의 5 X니까 60도에서 수용액 Xg에 9분의 5 X만큼이 뭐다? 순수한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근데 60도에서 20도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 용질이 얼마만큼? 지금 80에서 20으로 떨어지니까 60g만큼이 석출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어떨 때? 물이 100g 있을 때. 그쵸? 물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80g만큼 석출된다고 하면, 그럼 물이 9분의 5 Xg만큼 있을 땐 용질이 얼마만큼 석출되겠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죠? 그럼 얘를 계산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9분의 5 X 곱하기 뭐 하면 돼? 100분의 60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100g 있을 때 용질이 60g만큼 석출되는데 물이 이번엔 9분의 5 X만큼 있으면 얼마만큼 석출되냐? 이 얘기니까 계산하면은 뭐 10분의 6 다시 얘기하면 5분의 3이니까 5 없어지고 3, 9 약분돼서 3분의 1 X만큼 용질이 석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디다 체크해 놓을까? 석출되는 고체 X와 Y의 질량비가 3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X 써놓을게요. 다음 이번엔 Y로 넘어와서 Y는 어때 지금? 온도 60일 때 용해도가 40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40 중에 100만큼이 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하면 뭐 7분의 5만큼이 물이 되는 거고, 그럼 전체 수용액 Yg이라고 했으니까 7분의 5 곱하기 Y, 즉 7분의 5Y만큼이 Yg 중에서 물의 질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의 질량을 알 때 다시 얘를 20도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번엔 40에서 20으로 20만큼 석출이 될 테니까 뭘 곱하면 되겠고, 7분의 5 곱하기 100분의 20을 곱하면 되겠고, 자,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어? 얘랑 만나서 약분되고, 얘가 20이죠? 20 되겠고, 얘랑 만나서 없어지니까 7분의 1 Y만큼 고체 Y가 석출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다 7분의 1 Y 쓸게요. 그럼 얘 대 얘 B가 지금 3대 2라고 한 거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3대 2 이퀄 3분의 1 X 대 7분의 1 Y고, 외항의 곱 내항의 곱 하면 뭐가 돼? 3분의 2 X 이퀄 7분의 3 Y가 되죠. 우리가 이때 구하고 싶은 건 Y분의 X니까 어떻게 되겠어? Y분의 X는 그러면은 7분의 3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면은 14분의 9가 나오겠고, 우리 12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화2가 계산 문제가 좀 화1보다 많다 보니까 설명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하나하나 좀 꼼꼼히 풀어들어야 여러분들 다음에 좀 비슷한 유형의 문제 나왔을 때 편하게 푸실 수 있으니까, 조금 시간 오래 걸리더라도 좀 꼼꼼히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일단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할게요.